수학유정 민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캐스트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좀 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볼까 해요. 제가 INF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향형 인간이어서 사실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걸 굉장히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캐스트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성장형 강사예요. 물론 2차 성징이 끝났는데 아직도 몸이 커지고 있거든. 선생님은 새벽에 일하면서 좀 먹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조금 살이 쪘는데 그것 말고 강사로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또한 N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사람이지, 선생님. 고릴라 아니고 사람인데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수학 선생님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만 했었어. 너희 나이 어릴 때부터. 괜찮을까? 그래서 17년도에 분당에 있는 굉장히 큰 수학학원, 그냥 수학 전문학원 있잖아. 막 학생들 바글바글한 학원, 선생님들도 엄청 많고 그런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진짜 선생님의 목표는 내가 수학 강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6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려고 했었어. 처음에는. 근데 딱 해보니까 3달 만에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를 봤거든. 애가 끝나자마자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막 쌤! 막 하면서. 애가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른 거야. 한 번도 수학을 잘 봐본 적이 없던 애가 역대급 성적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막 나한테 막 전화해서 막 울어. 선생님은 자다 받았거든. 선생님이 또 F거든. 그러니까 자다 받았는데 막 눈물 핑 돌고. 아직도 기억나. 그때 일이. 그래서 선생님은 그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일이구나. 왜냐면 되게 행복했거든. 애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강의했었어.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 학원에선 이미 잘 나갔겠죠? 되게 잘 됐었어. 그러다 보니 제 이름으로 건 학원을 2년 반 만에 이제 차리게 돼요. DH 수학학원, 동휘 수학학원. 근데 시작하자마자 또 뭐가 생겨? 코로나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게 막 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코로나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그런 병이었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큰 학원에 다니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생긴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이게 한 반에 막 2명 이렇게밖에 없었거든. 처음에 뭐 3명, 1명 있는 반도 있고. 거의 과외였어, 그룹 과외. 근데 막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들 수가 막 늘어난 거야. 그래서 20년도 연말에 선생님이 학원을 확장하려고 했거든. 근데 20년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영업 중지를 해야 됐어. 이거 너무 싫지. 내 입장에선 어린 나이에 돈 다 꼬라박았거든. 학원 강사하면서 모아놓은 돈 남들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이 학원 차리는데 엄청 다 썼거든.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근데 또 열심히 했잖아. 근데 또 확장을 하려니 영업정지가 생긴 거야. 영업정지는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리는 거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확장하기 전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진짜 욕도 나오더라고. 막 속으로 으이씨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 뉴스만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 막 핸드폰으로 보다가 TV로 보다가 막 실시간 발표를 했었거든. 그리고 딱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바로 다시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메가스터디 이력서를 써. 그날 바로. 선생님 추진력 장난 아니지? 그래서 딱 근데 그게 연말이었거든? 연말은 얘들아 그 강사를 뽑는 기간이 아니야. 보통 이런 대형 학원들은 여름에 많이 뽑거든. 왜냐면 겨울부터 수업하잖아. 1월부터 수업하는데 12월 연말에 누가 갑자기 어떻게 사람을 뽑아? 보통 여름부터 뽑아. 이해됐어? 그랬는데 딱 전화를 내가 했거든? 내 이력서를 안 볼 줄 알았어, 메가스터디가.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강사학교라는 걸 한대. 그게 메가스터디에서
좀 젊은 선생님들을 막 모아. 그래서 이름은 강사학교인데 약간 실제로는 서바이벌 같은 느낌이야. 컴피티션. 괜찮아? 그러니까 지원자는 엄청 많았겠지? 그래서 1차로 선발된 수학 선생님들이 막 가려 뽑은 거야. 되게 똑똑하신 분들 엄청 많고, 진짜 막 잘생기고 이쁜 분들 엄청 많았어. 그래서 한 35분들 딱 뽑은 거야. 근데 선생님 기가 죽지, 이제. 어씨, 너무 세 보이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분필 한자로만 지워주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강 딱 하고 하니까 정확히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딱 한 명만 수능 수학으로 뽑힐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 다음 해 22년도에 대치 러셀에서 강의하게 됐거든. 지금 강사학교가 1기, 2기, 3기, 4기, 5기를 했는데 대치 러셀 우리나라 교육심장 중심부잖아. 괜찮아? 뽑힌 사람이 아직까지 나 한 명밖에 없거든. 한 번에 대치 러셀 온 사람. 근데 앉아있는 학생도 딱 한 명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근데 그 친구가 또 6시 반 수업인데 6시 반까지 안 왔어. 7시에 왔어. 선생님은 오씨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뽑혔는데 짐 싸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또 아둥바둥 열심히 해서 좀 모였어. 학생들이. 왜 그랬냐면 선생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선생님 이름을 건 학원에서 학원을 확장할 정도로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섭진 않았어.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회사에 부탁한 게 재수종합반에 나를 넣어달라는 거였어. 왜 그러냐면 재수종합반은 단과 수업하고 다르게 학생들이 이미 한 3, 40명 이렇게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일단 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23년도부터 러셀 기숙, 러셀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재수종합반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온대, 학생들이. 실제로 맡았던 애들도 모의고사 성적대가 보통 1등급 나오는 아이들. 내가 맡았던 반이. 아니면 좀 낮은 아이들이 한 2등급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 1, 2등급 이상이었던 거야. 선생님 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겁도 나잖아. 재수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 이미 수능 때 1등급 나왔는데 다시 선생님 수업을 듣으니까 뭐가 겁나냐면 1등급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교육에 노출이 되어 있었겠어. 그리고 걔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동안 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애야. 그런데 거기 강의평가에서 선생님이 우리 회사 최초로 개원 이래 최초로 만점이 나온 거야. 그냥 단순 1등하고는 다르지. 선생님 1등은 많이 했지. 올해도 선생님 1등 했어. 상반기 올해도 선생님이 1등 했는데 1등하고 약간 1등이 보통 선생님이 1, 2, 3등 다 해봤거든. 말이 좀 많아지네. 1, 2, 3등 다 해봤는데 보통 1등이 한 4.8, 2등이 한 4.7 이 정도 나와. 근데 가자마자 전 영역에서 만점이 나온 거야. 정확히 53명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했었거든. 이해됐을까? 그러더니 이제 진짜 업계에서 막 전화가 조금씩 오더라고. 저 누구누구 원장님인데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막 그런데 그때부터 약간 메가스터디 인강이랑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 그때까진 잘 안 보였어. 내가 아무리 대치러셀에 한 명 뽑힌 강사로 뽑혔어도 그렇게 내가 막 대단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 그냥 내주어진 일을 열심히만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해온 편이었거든. 근데 5.0을 받으니까 와, 자신감이 붙더라고. 강의에 힘도 생기고.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이사님을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여쭤보시더라고. 민동희 선생님은 어떤 강의에 제일 자신이 있나요? 선생님은 강의 시작했을 땐 분당에서 17년에 강의 시작했을 땐 극하위권부터 했었거든. 정말 극하위권. 근데 그 친구들을 올려본 경험이 있잖아. 학원을 차릴 때도 학원이 그렇게 잘 되려면 이유 딱 하나야. 입소문이야, 입소문. 입소문은 딱 뭐야? 성적을 잘 내야 돼. 선생님은 1,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5.0 나왔을 때는 84, 88점이 92, 96, 100으로 만드는 그런 강의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3, 4, 5등급이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왜 그동안 1, 2등급을 했나요? 먹고 살라고. 정말 대치동 단과판에서 먹고 살려면 상위권을 해야 입소문이 나잖아. 이해돼? 근데 이때부터는 그래서 교재를 다 갈아엎어. 왜냐면 1등급이 쓰던 교재는 중위권
중위권 그 이하 친구들에겐 쓰레기 교재야. 외계어만 써 있어. 그래서 이전에는 얼마나 질 좋고 어려운 NG를 어떻게 공급할까? 어떤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때부터는 3, 4등급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복습을 하는데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컨텐츠 개발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싹 다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새로 23년 여름부터 지금 25년 이 순간까지 밤새 준비한 거야. 선생님은 제이거든. 엄청 꼼꼼히 준비했어. 엄청 계획적으로. 그래서 23년도엔 뭐라고 직원을 얼마만큼 뽑고.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준비했거든. 그리고 런칭을 한 거야.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선생님 우리 3등급 이하 필요한데 3등급 이하 수업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23년 여름부터 25년 겨울 때까지 밤새서 열심히 준비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런칭을 한 1년차 강사지만 뭐 강사 그 업로드가 딜레이 되거나 오타가 막 너무 많아서 선생님 이거 공부 어떻게 해요? 쓰레기책이네. 이럴 일이 전혀 없어. 이미 완벽하게 검수 및 촬영까지 돼 있는 강좌들을 올릴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재를 만들었어. 천천히 하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빨라진다. 순간 영어로 읽으면 필리핀 발음 나올까봐 멈칫한 거 느껴졌어? 이게 천천히 하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빨라져.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땐 메가스터디 인강 이런 거 꿈도 꾸지 않았어. 그냥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 학원에 들어갔으니까 내 앞에 주어진 아이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겠다. 학원을 이제 차렸더니 또 이제 선생님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또 애들이 왔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오는 거야. 또 죽기 살기로 한번 애들 가르쳐 봐야겠다. 그땐 진짜 죽기 살기로 했지. 그리고 러셀에 뽑혔네. 강사학교 선생님이 딱 한 명 뽑혔네. 근데 한 명 앉아있네. 한 명 얼마나 소중해. 걔 없으면 선생님 이미 짐 싸서 집에 갔을 텐데. 진짜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 그냥 주어진 순간에 조바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 너희들의 수학도 처음부터 빠르게 되진 않을 거야. 조바심 내지 말자. 천천히 하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빨라질 거야. 알겠지? 이상 선생님 첫 번째 캐스트 마칠게. 바이바이.